아무래도 제가 최근에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장마철이 스시 먹기 좋은 계절은 아니라는 말이 있기는 한데 이 꼬라지로 비가 오면 스시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 신발과 양말이었고요. 스시마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젓가락 받침이 깔끔하게 생겼어요. 일본어로 하시오키라고 부르는데 저는 스시를 먹을 때마다 이 하시오키가 사실 인테리어만큼이나 가게를 잘 표현하고 설명해주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를 맞아서 으슬으슬했는데 따끈하게 차 한잔 마시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래도 몸이 녹았으면 바로 맥주 들어가야죠. 안주하라고 가오리로 만든 포를 좀 구워서 주셨어요. 맛은 쥐포랑 비슷한데 입안에서 가오리 살이 결 따라서 갈라지는 느낌이 가볍고 좋습니다. 마이는 뒷배경이 스크린입니다. 멈춰있는 것 같지만 시냇물도 막 흐르고 그래요. 대관에서 축구 중계 같은 거 틀어달라고 해도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히비키가 한 병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비싼 위스키죠. 산토리에서 나오는 유명한 싱글몰트 위스키가 있는데요. 일본이 위스키 정말 잘 만들거든요. 야마자키라든지 하쿠슈라든지 위스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사에서 나오는 이런 싱글몰트들을 서로 섞어서 좋은 비율을 찾아서 출시한 위스키가 히비키입니다. 히비키는 그러니까 블렌디드 위스키라는 뜻이죠. 히비키가 저렴한 라인업도 정말 맛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젠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라서 저렴한 라인업이라는 게 존재하질 않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냥 저렴이고 고렴이고 간에 위스키 그 자체를 구하기가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보틀은 21년산입니다. 업장 가격으로는 한 400만원 정도 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사주실 분 계시면 그날 선생님 식사비는 제가 낼 테니까 꼭 연락을 생강절임입니다. 마이는 커팅을 얇게 떠주시는 스타일이네요. 첫 디쉬는 전복찜입니다. 전복찜은 쫄깃함과 부드러움을 각각 어느 위치에 놓느냐의 차이, 그리고 전복 깊은 맛을 어디까지 뽑느냐의 차이, 이런 걸로 집마다 특색이 달라집니다. 마이는 일단 압도적으로 조직이 부드럽고 씹히는 끝에서 쫄깃함이 살짝만 느껴지는 정도, 정말 식감 좋습니다. 전복 깊은 맛도 정말 풍부한데 이게 진해지면 텁텁해지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풍미만 잘 살아있는 맛이 나요. 킥으로 바지를 넣은 초된장을 깔아주셨는데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주연이 워낙에 잘나서 조연이 없어도 혼자서 칼춤을 추는 맛입니다. 다음은 회를 폰즈 소스에 담아주셨어요. 민농어입니다. 혹시 민농어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냥 일반 농어가 민농어입니다. 다음부터 농어를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고 싶으시면 민농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스노브의 길이죠. 농어의 특징은 일단 식감이 좋죠. 쫄깃한 맛으로 먹기 좋은 생선이고 또 지금이 한창 기름이나 살맛이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농어가 단점이 있다면 역시 그 특유의 흙맛이 많이 난다는 부분일 텐데 이렇게 폰즈에 담가서 나오면 흙맛이 확실히 좀 더 커버가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얘는 끝에 흙맛이 좀 묻어나긴 했어요. 근데 흙맛이 난다고 해도 그게 맛없고 괴롭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니면 그것도 나름의 캐릭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영양부추와 생강을 넣고 말아낸 전갱이 김말이입니다. 이소베 막기라고 부르죠. 모양 완벽하네요. 그리고 평소 먹던 것들과 비교하면 채소 식감이 유별나게 좋았어요. 좋은 부추랑 생강을 씹을 때 그 채즙에서 나오는 신선함도 좋고 참깨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재료 맛, 간, 단맛, 신맛, 식감, 생선 기름과 참깨의 고소함, 이런 여러가지 층이 정말 균형 있게 착착 쌓여 있어요. 근데 와사비를 좀만 덜 올릴걸. 이날 와사비가 거의 저희 할머니처럼 화가 나 있더라고요. 사납게 매웠습니다. 미루가이, 왕우럭 조개입니다. 조개 계열에서는 반포자이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치미를 뿌리고 구워서 나왔어요. 북방조개도 그렇고 왕우럭 조개도 그렇고 씹을 때마다 단맛이랑 감칠맛이 뒤엉켜서 섞인 육즙이 쭉쭉 나와서 너무 좋죠. 특히 이렇게 시치미로 다양한 맛을 추가하고 간을 해서 구우면 단맛이 좀 더 확실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게가 나왔습니다. 감칠맛 좋은 게였어요. 성게도 나름 맛있는 성게였는데 근데 뭔가 둘이 잘 어울린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계란도 좋아하고 라면도 좋아하는데 근데 오늘은 계란을 풀어헤친 라면을 먹고 싶지는 않은 그런 기분입니다. 게의 단맛이랑 성게 단맛이 예쁘게 이어진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았어요. 시샤모입니다. 시샤모는 홋카이도 쪽에서만 사는 생선인데 제가 보통 생선 이름은 가급적이면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왜 얘는 시샤모라고 부르냐면 얘는 한국 이름이 없습니다. 심지어 얘는 영어로도 시샤모예요. 근데 말로는 시샤모라고 해도 시샤모 대신에 더 흔하고 싼 열빙어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얘는 찐인지 짭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엄청나게 맛있었으면 오 얘는 진짜 찐 시샤모구나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열빙어와의 가격 차이를 몸으로 보여주는 맛은 아니었어서 제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뭐 맞겠지 뭐. 맑은 국물이 나옵니다. 농어로 국물을 냈다고 하네요. 스시 마이는 국물에 간을 전혀 안 했나 싶은 맛이 나네요. 일본 국물의 기본은 가다랑어 포 그리고 다시마 이렇게 두 가지죠. 이 국물은 가다랑어가 다시마 집에 들러서 인사 잠깐 하고 떠난 것 같은 그런 맛이 납니다. 근데 짠 국물보다 이런 게 오히려 더 입맛을 당기는 데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짠맛이 약하다고 했지 감칠맛 약하다는 말은 안 했죠. 튀김은 청어알입니다. 카즈노코. 뭐든 튀기면 다 맛있다고 하지만 이건 정말 대단했습니다. 튀김용 간장 있죠. 텐다시. 그런 거를 발라서 튀긴 것 같아요. 은은하게 달달한 맛이 납니다. 겉튀김은 바삭하고 튀김 안쪽은 촉촉하고 그 뒤에 알은 또 쫄깃하고 탱탱하고 알도 겉과 속이 조리 상태가 다르게 나왔죠. 간도 좋고 정말 맛있어요. 이제 스시 시작합니다. 첫 점은 흑점 줄전갱이. 기름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참치 중뱃살 같은 기름이 나네요. 스시 마이도 스시 크기는 키즈나처럼 되게 작은 편입니다. 한 입에 쏙. 그 대신에 간은 키즈나보다 또렷해요. 셰프님 스시 쥐는 속도 정말 빠르십니다. 최근에 뵌 호텔 출신 셰프님들이 다 손이 빠르신 것 같아요. 동작도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호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일본은 제자가 가게를 독립해서 차리면 스승이 노렌을 선물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노렌이 뭐냐면 식당 입구에 걸어놓는 천 있죠. 이게 주로 일본 음식 파는 식당 입구에 걸려있지만 입구에만 거는 물건은 아니에요. 옛날 스시집에는 식사하는 손님들 머리 위에 노렌이 있어서 다 먹고 나면 거기에 손을 닦고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렌이 지저분하면 맛집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스시마이에서는 일단 뒷주방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걸려 있어요. 오른쪽 상단의 한자는 춤출무, 그리고 그 아래 일본어로 마이라고 써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는 빽빽할 3, 밭전, 삼전이라고 써 있네요. 삼성전자 아니고요. 이건 일본어로 읽으면 모리타라고 합니다. 지금도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신 신라호텔 아리아케 모리타 셰프님이 스시마이를 오픈할 때 챙겨주신 노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선물일 것 같아요. 한치가 나옵니다. 칼집 깊지 않아서 씹는 맛을 많이 남겨놨어요. 소금 알갱이가 혀에 닿으면 짜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시트러스가 혀에 알갱이처럼 닿습니다. 그게 재밌었어요. 성게입니다. 저는 군 한 마리보다는 김을 이렇게 싸주시는 걸 더 좋아합니다. 김이 눅눅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더 생긴다고 해야 되나? 시간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약간이라도 더 맛있으려고 유난을 떠는 것도 음식 먹는 재미죠. 다음은 참치 속살입니다. 산미나 감칠맛보다는 짠맛이 도드라지는 맛. 이게 셰프님 스타일인가 보다 했습니다. 이것도 스시 모양이랑 색은 정말 예쁜데 그래도 키즈나의 참치 속살이 더 예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키즈나가 2점씩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절대로 맞습니다. 참치 뱃살 나오고요. 예전에는 산지가 어딘지 하나하나 여쭤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말씀해주시면 해주시나 보다,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시나 보다 그러고 삽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엔 스페인산 축양인 것 같은 맛이 났어요. 기름 맛은 처음에 와닿는 맛은 좋은데 뒷맛이 살짝 허전한 맛입니다. 힘줄 부위는 손을 봐주신 것 같아요. 식감 좋게 먹었습니다. 이거 대체 무슨 절임일까요? 얼핏 보면 약간 우엉 같기도 하고 이거는 감자입니다. 돼지 감자. 우엉 절임보다 씹는 맛이 산뜻하고요. 입을 씻어주는 절임 역할도 하면서 술 안주로도 괜찮았습니다. 양심 없이 2개씩 막 집어먹네. 공용 반찬이었으면 이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조심하시고요. 전갱이입니다. 전갱이는 의외로 셰프님들마다 살 조직감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생선의 원물 상태 차이도 있겠죠. 마이 전갱이는 조직감이 탄탄한 편입니다. 씹는 맛이 좋고 씹을 때마다 고소하고 그래요. 단새우입니다. 많이 달았어요 이거. 설탕새우. 그치만 역시 샤리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새우도 2마리만 얹어주셨어요. 타코 담는 케이스를 꺼내주시네요. 타코 또 제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근데 당연히 타코는 아니고 즉석에서 갈아낸 가다랑어를 올린 갈치입니다. 갈치도 맛있고 가다랑어도 맛있는데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너무 메마른 조합이 돼서 당장 마실 것을 찾게 되는 그런 스시였어요. 의도적으로 술을 부르는 스시 같아요. 왕우럭 조개가 이번엔 스시로 나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굽지 않았어요. 생조개고 그래서 구울 때 나는 깊은 단맛이랑 대조되게 산뜻하고 가벼운 단맛입니다. 살강살강 씹히는 식감 좋은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조개 스시 참 좋아하는 편이라서 반갑게 잘 먹었습니다. 붉은 된장으로 만든 장국이 나왔습니다.
역시 간은 강하지 않고 그 대신에 산미가 아주 강해요. 발효에서 오는 향과 산미 좋습니다. 간이 약해도 존재감이 확실한 장국이네요. 다음은 재밌는 게 나왔네요. 속살과 뱃살이 같이 한 점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약간 앵콜 같은 감각으로 먹었어요. 이렇게 뱃살이 좀 더 바깥에 있는 게 식감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키즈나가 참치 속살 2점이었던 것처럼 마이는 고등어가 2점이 나옵니다. 근데 구성이 좀 달라요. 하나는 고명을 올리고 하나는 백다시마를 올리고 쥐어주셨어요. 마이 고등어는 혀를 정말 엄청나게 조이네요. 고등어 살이 혀를 꽉 쥐고 안 놔주는 느낌이 납니다. 이걸 뭐라 하나? 미원을 한 숟가락 먹으면 느껴지는 그런 폭발적인 감칠맛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좌표의 맛은 아니에요. 근데 누구든지 경험해보면 재밌을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붕장어가 준비됩니다. 안하고 색감은 양념구이스러운 느낌이 살짝 나는데 맛은 소금구이스럽게 깔끔해요. 간 자체도 소금이 중심이 돼서 짠맛을 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간보다도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얘가 정말 고소해요. 숨을 내쉴 때마다 고소함이 코를 지배하는 느낌입니다. 향과 맛의 밸런스, 완성도 이런 게 다 좋은 스시였습니다. 닭꼬지바리를 2점, 그리고 계란구이를 먹고요. 계란구이는 새우나 생선 향미가 많이 나는 느낌이네요. 앵콜 스시를 주신다길래 고민을 좀 하다가 테카마키를 부탁을 드렸어요. 참치로 김말이를 만들면 테카마키라고 부릅니다. 제 기억으로는 테카, 그러니까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면서 편하게 먹는 김말이라고 해서 테카마키라고 부른다고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아무튼 저도 확실한 건 잘 모릅니다. 사실 음식이나 술, 칵테일 이런 거 유래들은 워낙에 뻥이 많아요. 과장되고 부풀려진 것도 많고요. 근데 일단 재밌으니까요. 음식 먹으면서 음식 얘기하는 것만큼 또 즐거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썰들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입을 씻는 매실과 오이, 입을 씻는다기에는 조금 강해요. 입이 요렇게 되는 신맛입니다. 손을 닦고 있으면 마지막 후식이 나옵니다. 형태는 약간 다쿠아즈처럼 생겼는데 아몬드 가루를 썼으니까 일단 마카롱이네요. 고양이 모양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옥수수 아이스크림 먹으면 끝이 납니다. 스시 마이는 셰프님의 존재감이 상당한 식당입니다. 우선 접객이 좋으세요. 능수능란한 어른의 이미지입니다. 유쾌하고 활달하시고 에너지도 좋으시고요. 셰프님 말씀으로는 손님들에게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는 분들 대체로 그냥 본인 에너지가 왕성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매니저님도 굉장히 물 흐르는 것 같은 서빙을 해주셔서 인상 깊었는데요. 서비스라는 걸 받아보면 이분이 뭔가 적극적으로 챙기시는구나 하면서 존재감이 느껴지는 서비스가 있는 반면에 내가 식사하면서 뭐가 부족한지 눈치도 채지 못하게 눈에 띄지 않게 접객을 해주시는 서비스가 있죠. 마이 매니저님이 후자였어요. 덕분에 편하게 식사를 잘했습니다. 요리나 스시에 있어서는 사실 제 취향이 아닌 포인트들도 조금씩 있기는 했는데 그거는 그냥 취향의 문제고 스시 마이는 식당으로서의 존재감이나 캐릭터가 되게 또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으면 단순하게 음식이 맛있다, 양이 많다 이런 장점들과는 다르게 오랫동안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